온 나라 인민이 무병무탈하여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불면불후의 노고를 바치고 하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용도의 갈피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치신 2013년 7월 16일의 하루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옥수로 쏟아지는 비와 건설장의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옥류 아동병원과 유경치과병원 건설장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훌륭한 병원을 안겨주시기 위해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옥류 아동병원 건설장을 찾으신 그날은 정말 소낙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세찬 빗바람으로 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우도자락에서는 빗물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아동병원은 당에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마음먹고 지어주는 병원인 것만큼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신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며 병원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자주 나와 지도해야 건설이 잘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동병원에 놓을 비품을 최상급으로 갖춰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시며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아동병원을 단순히 어린이들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장소로 되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세차게 휘뿌려치는 빗발을 헤치시며 또다시 유경치과병원 건설장으로 인민사랑의 자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건설 중에 있는 우리 병원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날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인 2013년 기자 만난 배재손 과장 동지는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버팀대들을 촘촘히 세운 험한 곳으로 들어서시어 곳곳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데 대해서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병원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운영 준비 사업을 잘해 나갈 때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병원 건설은 당의 보건 정책을 옹호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 선색이 없는 병원으로 꾸리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리한 청성지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일꾼들에게 아동병원, 치과병원 건설장에 자주 나와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이 병원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병원으로 일대우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달 만인 2013년 9월에 경리하는 청성지께서는 치과병원 건설장을 찾아오시어 모든 건설이 이민들이 편의를 최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100%짜리로 마감짓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완공된 우리 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셔서는 병원이 선전용 광고용 병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옥류 아동병원과 유경치과병원의 의료 일꾼들은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궂은 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 하루 위민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당의 붉은 보건전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조국해방 전쟁 승리 72돌씩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새 세대들 속에 전하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견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전쟁노병 최윤국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조직하여 모든 청년들의 가슴마다의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804라는 게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국해방 전쟁에 참전하여 근위 제6보병사단 중대장으로 싸운 전쟁노병 최윤국 동지는 하루에 100리, 200리를 종횡무진하면서 침략자들을 통쾌하게 족치고 미제의 모험적인 신공세를 여지없이 파탄시킨 근위부대의 위운담을 감명 깊게 얘기했습니다. 무기를 잡았으면 자기 피 끓는 복수를 가지고서 싸웠습니다. 백골 부대가 모두 2,500명이라고 자랑하는데 이것을 전멸시켰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과 영적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당찬권 88시대는 올해에 증산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영청년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중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전쟁노병 김형원 동지와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10대 나이에 입대하여 1217번과 3월거지 낙동강 예선에서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95살이 됐습니다. 1950년 9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박격포 중대에서 포장으로 복무한 전쟁노병 동지는 함께 싸운 전우들 모두가 참된 삶을 안겨준 고마운 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국 수호의 무기를 잡은 열혈 청년들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형원 전쟁노병 동지는 1951년 5월에 진행된 전선동부 666거지 방어 전투에서 전우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고 하면서 새 세대들이 전승세대가 비로소 지켜낸 조국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을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전승세대들이 비로소 지킨 우리의 공하고 깃발을 이제는 동무들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더 높이 더 힘차게 휘날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영원히 빛내어 가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세대의 후손들답게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대로리어 굳건히 계승해 나갈 굳은 결의들을 가다듬었습니다. 상봉 모임을 통해서 새 세대들은 견고한 대적 의지와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어머니 당이 마련해준 세문명 세복리를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의 크나큰 희열과 낭만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대같은 운정에 의해서 예로부터 바닷가 정서로 유명한 동해 명승지에 대대로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희한한 인민의 문화 휴식터, 세계적인 관광공원으로 일떠선 최상급의 명승지는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근로자들로 연일 흥성이고 있습니다. 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이 온몸을 시원히 적시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일롱이는 파도를 해가르는 고속보트들의 경쾌한 질주와 운빛 모리부를 누비는 오토바이들의 활기찬 동요, 최상의 해안 관광 문명을 선참으로 누리는 기쁨과 낭만을 저저마다 사진에 담는 근로자들로 명사신내는 설레였습니다. 내 나이 80이 되옵니다. 이제 해수욕을 하고 나오니까 정말 3, 4대 승수를 명사 심리가 정말로 세계에서 1등이라는
해안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부감하며 운모래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은 지난 시기 동서해변가의 여러 해수욕장에 많이 가봤지만 바닷가 정서를 마음껏 체감할 수 있는 이렇듯 훌륭한 관광 환경과 봉사는 처음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 같습니다. 금방 해수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곧 모래토백으로 하는. 급강한 물미끄럼대, 사발형 급속 물미끄럼대를 따라 내려지치는 인민의 웃음이 명사시미 야외 물놀이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색 있게 꾸려진 급양봉사망들과 상업봉사 시설들도 동해의 특산을 선보이며 손님들을 반겨맞고 있습니다. 행복에 기운 근로자들 누구나 독특한 관광의 나날을 잊을 수 없다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다음해에는 일가 친척 모두가 함께 오겠다고 하면서 이런 천하제일의 제보를 인민들에게 통째로 안겨준 당의 운동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우지시에서 왔습니다. 우리 딸하고 여기 같이 왔는데 이 타는 게 너무 오락장당 재미나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곳에 와보니 원수님 배려가 얼마나 큰지. 황홀한 야경이 펼쳐지자 명승지의 밤정서에 심취된 근로자들의 기쁨과 낭만이 곳곳에 차넘치고 불밝은 숙소들의 창가 아래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밤 깊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진 국보급의 해안 관광지는 보다 즐겁고 아름다운 내일을 끝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예술단에서 창작창조한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평양 대국장에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음악무용 실화 이야기는 저국의 서북변을 휩쓰는 자연의 광란 속에서 구조전투를 직접 지휘하시고 역사에 없는 특별 조치도 취해주시며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쓰시며 가설 천막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전하는 작품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씻고 또 씻으시며 자꾸만 물어주시었다. 불편한 점은 없는가? 수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 혜택을 받으며 만시름을 입고 생활하는 수재민들과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학생 소년들의 행복 넘친 모습들은 관람자들에게 위대한 당중앙의 숨결과 정성이 있어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위민 혼신의 전설이 끝없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무용 우리는 강하다, 가무 열망둥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피해복구 전역에서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한 군인 건설자들과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을 감명 깊게 펼쳐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전체 관람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당제 9차 대회를 영광의 대회,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금강산이 문화적 전통과 천연 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 경관으로 된다는 데 대해서 인정하고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대상들을 놓고 보면 2003년에 거구리 무덤들, 그리고 2013년에 개성의 역사유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 금강산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 또 가장 최고의 자연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 해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은 가장 우수한 문화와 자연적 요소, 그리고 특출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금강산은 다른 세계유산 대상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장 다양한 화강암 지형 경관들입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문에 걸쳐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금강산은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산악미와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를 비롯해서 세계유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관적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크게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나누는데 외금강은 조선 동해의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서부 내금강은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많이 띠며 기온은 해금강에서 외금강, 내금강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집니다. 금강산에는 계곡미를 보여주는 깊고도 우아한 골짜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금강산의 계곡들, 바위와 폭포, 담소들은 오랜 세월 물에 의해서 깎이우고 패우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해발고가 1639m인 비로봉을 주봉으로 해서 하늘을 찌를 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12,000방울이와 4대 명폭으로 이름난 구룡폭포와 비봉폭포, 오경폭포, 12폭포를 비롯해서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수없이 많으며 3일포를 비롯한 자연호수들, 해만물상, 바다뷰랑, 바위섬들과 모래불로 유명한 해금강이 있습니다. 표운사, 신계사, 멱일상을 비롯해서 다른 명산들에 비해서 더 많은 졸규석들과 부도, 비와 같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도 보존돼 있습니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당의 주체적인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또렷이 확증되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 천하전승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명산이 인류 공동의 제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명성떨치게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남부 지역에서
며칠 동안 지속된 폭우로 인해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채의 살림집들이 또 내려가고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스파냐의 여러 지역에서 12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와 번개를 동반한 폭풍으로 큰 물이나 도로와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지역에 재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8개 주에서 살 흐름 큰 물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거나 비가 자주 내려서 해비 침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해비 침률 상태를 보면은 12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13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해비 침률이 제일 높았던 12일에는 평년보다 매우 높았지만 15일에는 반대로 평년보다 21%나 낮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3일경까지도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장마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21일과 22일에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 여러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나달보관 대책과 함께 밭작물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 폭우와 많은 비가 예견되는 지역들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농경지 침수방지 대책과 전력계통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남도, 평안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곽산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강원도, 개성시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 대흥과 신길을 비롯한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2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남부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벼락과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원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에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5 내지 3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쪽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평원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장마전설의 용량으로 함경북도와 라손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